1971년 11월 18일 뉴욕주 처치빌의 한적한 도로변 수로에서 발견된 한 시신이 미스터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희생자는 10세의 어린 소녀 카르멘 콜론이었습니다. 그녀는 잔혹하게 목이 졸려 죽음을 맞이했으며 시신에서는 성폭력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카르멘은 로체스터에서 사라진 지 이틀 만 처치빌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집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조부모와 함께 살던 그녀는 사라지기 전날 할머니의 심부름을 나섰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년 이상 수사에 매달렸으나 카르멘의 죽음 뒤에 숨겨진 범인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원한을 살만한 정황도 없었고 실종 당시 목격자도 없어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로체스터 경찰서의 살루비오 형사는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 카르멘과 피해자의 성 커은 그리고 시신이 유기된 장소 처치빌 모두 시로 시작하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살루비오 형사는 이러한 일치가 우연이 아니라 범인이 피해자를 알고 있으며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설을 상부에 보고하며 카르멘 주변 인물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제안했지만 상부는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며 형사의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는 큰 진전 없이 종결되었고 카르멘의 사건은 점차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3년 4월 2일 로체스터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11세 소녀 완다 워코이즈가 실종된 지 이틀 만에 로체스터에서 약 11km 떨어진 웹스터에 위치한 주립도로 휴게소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완다 역시 교살 및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어 카르멘 사건과 유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완다의 이름 완다, 그녀의 성 워커웨크, 그리고 시신 유기 장소 웹스터 모두 W로 시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간과하기 어려웠고 알파벳 살인으로 명명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이 사건들을 연쇄살인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카르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완다 사건 역시 결정적인 목격자나 단서가 부족하여 수사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73년 11월 25일 또 다른 11세 여아 미셸 마엔자가 로체스터에서 실종되었다가 며칠 후 참혹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미셸의 경우에도 목이 졸려 살해된 후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이름 메시앙, 그녀의 성 만자,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 맥케다운 모두 M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전 두 사건과 놀라운 패턴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세 사건을 로체스터 알파벳 살인이라 명명하고 전국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민적인 충격과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경찰은 살해된 소녀들이 모두 가톨릭 신자였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학교를 꾸준히 다니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로체스터의 복지기관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범인을 특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1977년부터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패턴의 살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의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였습니다. 로체스터 알파벳 살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이름과 성, 그리고 사망 원인이 모두 일치하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로체스터의 연쇄 살인범이 서부로 이동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와 사회적 배경, 그리고 사체 유기 장소가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사건들 역시 해결되지 못하고 미제로 남게 되었고 경찰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로체스터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이 연쇄살인 사건들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으며 사건의 진상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2011년에 드디어 알파벳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의심받는 인물 조지프 나소가 체포되었습니다. 나소는 좀도둑질 혐의로 경찰의 가택 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그의 집에서 과거 연쇄살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담긴 다이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1977년부터 발생한 서부 알파벳 살인 사건,
4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고 경찰은 나소를 즉각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나소는 신문 과정에서 다이어리에 기록된 서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동부 로체스터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나소가 1970년대 초반까지 뉴욕주 로체스터에 거주했던 사실이 밝혀져 그가 동부 사건에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로체스터 알파벳 살인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소가 실제로 동부 사건의 범인인지 아니면 그저 서부 사건만 저지른 것인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소는 현재까지도 다이어리의 내용 외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동부 사건에 대한 그의 연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채 남은 로체스터 알파벳 살인 사건은 범죄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해결을 기다리는 유가족들과 공동체는 여전히 정의를 향한 답을 찾고 있으며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날까지 이 미스터리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법 집행 기관의 한계와 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는 사건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궁금증을 남기는지를 일깨워줍니다.